말씀해주신 내용과 제가 공부한 내용 바탕으로 동의서를 한번 작성을 해봤는데요. 이대로 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제 고쳐야 될 부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레벨 업! 보니까 필수 항목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고지라고 해서 수집 항목, 수집 이용 목적, 이용 및 보유 기간 이렇게 작성하셨네요. 네. 일단은 이거를 이제 고지로 했는데 네. 변호사님 우리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이것도 반복적으로 얘기하면 네. 우리가 15체 1항 4호가 아니다 네. 라고 우리는 해석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력서 내는 단계는 일단은 동의가 필요할 것 같다. 네. 네. 그래서 15제 1항 1호에 네. 기반해서 이 부분이 이제 동의받는 형태로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 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처음부터 틀렸네요. 네. 자, 수집 항목을 보면 그러면 15조 제1항 1호에 따라서 수집한다고 우리가 전제를 했으면 네. 자, 동의를 받는데 네. 동의 받기 위해서 필요한 항목이 뭐냐? 그죠. 그러면 이제 수집 항목을 살펴봐야 되겠죠. 네. 네. 제가 이제 보면 기본 정보가 있고 학력 있고 경력도 있고 경력했던 회사명이나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 취득 학점도 들어가 있고 수상 경력, 외국어 능력, 어학, 기타 자격, 병역 사항, 자기소개서가 있네요. 네. 여기서 제가 이제 은재 씨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항목 중에 네. 예를 들면은 외국어 능력, 수상 능력들이 다 이제 필수적으로 좀 필요한 항목일까요? 일단 저희가 채용 과정 내에서 점수로 변환될 수 있는 것들은 필수 항목으로 넣은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외국어 능력이 없다고 하면 기재하지 않고 그 점수를 비워두는 방식으로 갈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필수 항목이 아니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쨌든 여기서 뭐 우리가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기보다는 은재 씨가 이제 돌아가셔서 네. 이게 항목이 정말 우리가 입사 지원할 때 필요한 항목이냐는 네. 아마 이게 인사팀하고 좀 얘기해 보시고 네. 네. 그리고 나서 필수 항목이면은 유지하시고 아니면 빼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뭐 뺀다는 거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아까 이제 걸까요? 16조 기반에서 우리가 채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하지 않는 항목은 굳이 받지 말자 네. 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유이용 기간은 일단 고지사항으로 해서 보유이용 기간 안내했는데 네. 이건 읽어보니까 뭐 지원 철회 및 채용 완료 시 지체 없이 파기 이렇게 적어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약간 채용 절차법에 따라서는 뭐 구인자가 일정 기간 네. 보유 기간을 이제 좀 정할 필요가 있는데 채용 완료 후 지체 없이 파기면 합격자 발표하고 네. 다 파기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5일 근무하고 나가버리면 후보자 중에서도 다시 뽑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 우려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제 보유기간도 다시 한번 산정하는데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이제 대표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깔끔하게 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제가 요새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나눠서 맞아요. 수집하는 경우도 네. 좀 봤거든요. 아, 네. 합격자와 불합격자의 이제 이용 및 보유 기간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 네. 부분을 이제 나누는 방법이 될 수 있고 외국어 능력이 필요한 팀 아닌 팀을 나누어서 이제 하는 거를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뭐 신입사원 채용과 이제 경력직 채용을 좀 나눠서 어떤 개인정보가 수집되는지를 좀 구분해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뭔가 동의서를 만들 때에도 네. 이 수집하는 목적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또 대상도 파악해서 네. 거기에 맞는 이 항목을 정하는 게 사실은 필요한 것 같고 그죠? 네. 이전에는 그냥 하나 표준 만들어 놓고 그대로 이렇게 돌려쓰기 식으로 많이 했는데 이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좀 많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익한 영상 제작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로 가디언즈가 되어주세요. 어쨌든 고지사항은 이제 저희 견해에서는 동의사항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네. 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번 볼까요? 2번 네. 선택 항목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공은 하나도 없고 이제 수집, 이용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네. 이제 제목 자체가 일단 안 맞고 네. 수집 항목을 보니까 건강 정보, 채용, 신체 검사 결과 이렇게 돼 있고 수집 목적은 직무 수행 가능 여부 판단
그리고 이용 및 보유 기간이 위에 이제 필수항목에 대한 항목 보유 기간이 약간 다르네요. 근로 체결 시 합격일 기준 3년이 지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적하십시오. 이게 갑자기 3년까지 늘어났네요. 이게 제가 작성하기 전에 네. 보통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채용 동의서를 받나 좀 확인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받는 회사들이 많아서 아 이렇게 써야 하나 보다 하고 제가 작성을 한 거였거든요. 일단은 좀 살펴보면 네. 아까 건강정보, 그러니까 채용 신체 검사 결과잖아요. 네. 이게 이력서 내는 단계에서 필요할까요? 아 그렇네요. 네. 그쵸. 네. 윤재 씨가 맨 처음에 질문한 것 중에 보면은 전용 단계별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력서 내는 단계에서는 채용 신체 검사 결과를 받기보다는 학교가 나서 이제 좀 받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빼는 게 맞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나중에 이제 합격할 때 또 이제 수집할 때는 이거는 건강 정보이기 때문에 민감 정보라서 그쵸. 이거는 별도 동의 사항이 돼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럴 때 이제 똑같이 이제 보유 기간을 이제 안내하실 텐데 네. 지금처럼 3년까지 보유하는 게 맞을까요?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너무 과도한 것 같은데요. 그죠. 이제 채용 신체 결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다른 이제 채용을 위해서 수집하는 개인정보랑 다르게 길게 보관해야 될 다른 사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이제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 기간하고 맞춰서 이제 보유 기간을 설정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또 하나 만드셨네. 장애인 여부 및 관련 정보. 그 다음 수집 목적 봤더니 채용 전형 진행 시 장애인 우대를 위한 수집. 네. 이거 똑같이 보유 기간 또 3년 해놓으셨어요. 네. 카피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 같네요. 네. 아, 이게 카피가 이게 정말 잘하는 곳을 카피했으면 좋은데 네. 초보자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 보면은 그잖아. 한국 인터넷진흥 홈페이지 카피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 홈페이지 카피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사실은 한국 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도 물론 인터넷진흥원이 개인정보 전문 기관으로서 네. 하지만 이게 다 맞다라는 보장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법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하고 네.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게 이제 연재 씨 혼자 고민할 게 아니라 원래는 네. 보유 기간은 인사팀하고 협의하셔야 돼요. 아, 그렇죠. 그래서 혹시 채용 과정에 우리가 검토해야 될 법률이 뭐 있는지를 보고 네. 최종 내부 협의를 통해서 보유 기간도 최소한의 보유 기간을 잡는 게 좋겠죠. 네. 어쨌든 이 보유 기간 굳히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장애인 같은 경우도 민감 정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 동의, 별도 동의 받는 건 맞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연재 씨가 지금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네. 동의 거부 시 불이행 내용 뒤에 하나로 뭉쳤었단 말이에요. 네. 물론 이게 각 동의에 대해서 별도 동의에서 거부 시 불이행 내용이 똑같다면 네. 이렇게 하나로 써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근데 다르다면,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지금 필수항목도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 네. 장애인 여부 관련 정보도 이력서 내에서 아까 이제 장애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당연히 이것도 이제 필수항목과 같이 묶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동의 거부 시 불이행도 이거를 안 하면 이제 채용 전형에서 이제 불이익을 발생하는 거는 동의를 하기 때문에 묶어도 되는데 네. 만약에 이제 동의 거부 시 불이행이 다르다면 각각 구분을 써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건강 정보를 드러내고 네. 장애인 여부 관련 정보 그 다음에 보유기간 고치시고 네. 이랬을 때는 뭐 동의 거부 시 불이행 같이 써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입사 지원 시 평판 조회. 네. 이건 경력직 같은 경우에 생각을 하고 작성을 한 거였어요. 지금 이게 이 채용 공고가 경력직을 모집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입을 모집하는 건가요? 저희 지금 이번 채용 같은 경우에는 신입과 경력직을 모두 모집하고 있어서 이제 표준으로 생각을 하고 작성을 한 거였는데 네. 이제 그러면 요거는 경력직의 하남이라고 해놔야 되겠네. 그죠. 네. 뭔가 구분해놔야 되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야겠네요. 그것도 있고 지금 레퍼런스 책을 위한 이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이잖아요. 지금 네. 근데 그러면 여기서 레퍼런스 책을 하는 데는 구인자고 네. 그리고 레퍼런스 책의 대상이 되는 건 이전 직장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공받는 데가 어디냐. 그렇지. 이런 것들도 네.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내용에 있어서는 그런 게 명확히 보이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리해야 될 걸로 보이는데 대표님, 그죠? 네, 이거는 제3자 제공 동의죠. 그죠. 네. 이거는 수지 비용 제공 목적이 아니라 아, 17조. 네. 그래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안 내고 제공받는 자, 네. 제공 목적, 네. 그다음에 제공하는 항목, 그다음에 보유 이용 기간. 네. 이 보유 기간도 다 고치셔야 되겠네요. 네. 여기서의 제공받는 자는 그러면 지금 구인자인가요? 아니죠.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전 회사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수지 비용 항목이 근무기간, 처우, 근태, 평가, 포상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전 회사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 회사한테 그러니까 이게 제공 항목이 그러니까 그쪽이 제공하는 자가 되는 그러니까 지금 거잖아요. 인재 씨가 다 잘못 쓴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여기 수지 비용 항목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공 네. 항목.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 근데 제공 항목과 수지 비용 항목을 같이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지 비용 항목은 그렇게 하면 안 이거고. 된다고. 그럼 이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써야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17조를 보면 네. 제공받는 자, 네. 제공 목적, 네. 제공하는 항목, 네. 그 다음에 제공받는 자의 보유 이용 기간, 네.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네. 이렇게 5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용과 제공이 혼용돼 있어요. 지금 이 양식 자체가. 네.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여기에 이걸 만든 목적은 네. 입사 지원자가 예를 들어 합격을 했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평판을 확인하고 싶은 거야.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력서는 이게 들어가면 안 돼 있다는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언제 들어가야 되느냐? 합격한 이후에 이제 추가 수집할 때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이거는 우리가 제공해서 평판을 듣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면 들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제공을 했어요, 정보를. 예를 들어 제공할 때 보면 이 사람의 이름 정도 하고 필요하다면 생년월일도 알려주겠죠. 그죠. 그리고 목적은 이 사람의 평판을 듣겠는 거죠. 어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결과를 받겠죠. 네. 뭐 좋으면 나쁩니다. 어떻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동의를 받을 때 제공한 거에 대한 동의, 제공받는 거에 대한 동의를 같이 받아야 되죠. 그런데요. 네. 구인자 입장에서는 네. 동의서를 만들 때 그렇죠. 이해하셨어요? 네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네. 이렇게 하는 곳을 내가 한두 군데 봤어요. 근데 제공하는 것만 동의받지 제공받는 걸 동의를 안 받아요. 그니까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 이전 회사 입장에서는 네. 이 사람 전화해가지고 주라고 하는데 줘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인자 입장에서는 제공하는 것 동의, 제공받는 것 동의까지 여기서 같이 받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이걸 보면서 헷갈렸던 게 네. 제공받는 자가 양쪽이 다 되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그렇죠. 구인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이름하고. 제공을 하는 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정도가 되는 거고 네. 이건 제공하는 행목인 거죠. 네, 네. 근데 반대로 지금 여기 수지 비용 항목에 있는 근무기간, 처우, 근태 이거는 저희가 수지 비용을 받아야 받는 건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게 네. 한꺼번에 섞여 있다 보니까 네. 누가 제공받는 건지 어떤 정보를 누가 수지 비용하는 건지에 이렇게 대한 나름대로 생각하고 만든 건데 개인정보 레벨 업. 그래서 그렇죠. 정리를 해보면 입사 지원 단계에서는 건강 정보는 빼시고 네. 그 다음에 입사 지원 시 평판 조회도 빼야 돼요. 그래서. 네. 빼고 나머지 부분들은 놔두시되 네. 일단 그 다음에 이제 고려할 거는 22조 2항을 생각해야 돼요. 네. 22조 2항은 중요 내용에 대한 그죠. 표시 방법인데 네.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네. 일단은 다른 글자와 대비 크게 네. 또는 진하게 네. 강조 표시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애 여부, 장애인도 우리가 채용 그게 있다면 장애 여부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민감 정보. 예, 장애인에 대한 그 항목, 네. 그 다음에 보유 기간 이 부분이 이제 강조 표시돼야 돼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필수 항목은 아까 고지가 아니라 동의로 바꾸셔야 되고 네. 항목 검토하셔야 되고 보유 기간 검토 다시 하셔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장애인 부분은 이제 민간 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구분 별도 동의. 네. 지금처럼 봤대 일단은 항목하고 보유 기간은 예, 강조 표시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보유 기간 설정은 좀 다시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예 그렇게 하고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은 뭐 지금처럼 한 번 써도 되지 않겠습니까 변호사님? 내용이 이거는- 같으니까 네. 원칙적으로는 따로따로 하는 게 맞으나 이제 이 경우에 있어서는 채용 과정에서 네. 다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한 번에 묶어서 해도 될 것 같고 아까 대표님께서 중요 내용 표시 이제
별도 동의랑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주셨고 여기 제공에 있어서도 네. 이제 제공 항목이나 제공 받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 표시 항목이에요. 근데 이제 네. 제공 받는 자는 여기 아.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네. 작성을 해주시고 네. 이게 제공 항목 이제 보유 이용 기관에 있어서도 좀 아까 중요한 내용으로 표시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 정도 내용을 네. 첨언드리고 싶습니다. 아, 평판은 지금 받으면 안 되고 그죠? 그렇죠. 이거는 나중에. 나중에 받을 때 그것도 네. 중요한 내용으로 이해해야 된다. 네.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보유 네. 기간. 그죠. 이 세 개에 대해서도 22조 2항을 준수하셔야 된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익한 영상 제작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로 가디언즈가 되어주세요. 어쨌든 그래도 고생하셨어요. 네, 보니까 네. 감사합니다. 나름대로 공부하시고 네. 안내 내용은 빠지지 않았네요. 그쵸. 그렇죠? 안내 내용 빠지지 않았는데 네. 여기 이제 아쉬운 거는 이용과 제공은 너무 혼동하시는 것도 좀 아쉽고 네. 그다음에 22조 2항을 생각 못했다는 것도 아쉽고 네. 그다음에 보유 기간을 다른 회사까지 카피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아쉽고 네. 네, 이 부분은 원래 이제 개인정보 담당자 혼자 만들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담당자가 어느 정도 법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만드신 거에 기반해서 뭐 회사 내 법무팀이 있다면 또 법률적 검토도 하시고 네. 또 인사팀과 함께 이 보유기간 적정한지 내용이 적정한지도 같이 얘기하면서 만들어야지 그 담당자 만들어 놓고 괜찮아 우리 이거 바로 쓰자 이렇게 하면 대부분 네. 이게 잘못된 동의서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만 유념해 주시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동의서를 작성을 해보았는데요. 저와 같이 동의서를 작성하셔야 되는 개인정보 담당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인정보 레벨 업!